문재인의 외교술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원군, 그는 일찍이 양반들의 놀잇감이었다. 그것을 또 싫은 표시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것이죠. 사람들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 하면 기어가고, 체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도 시키면 하고 그랬다고 하고,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도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나라의 힘 있는 자들, 또 혹은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밑에서 기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1인자가 되려고. 그런데 문재인도 이와 똑같다.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일체 없이 살기, 이것이 그의 모토다. 이렇게 남 밑에서 굽실거리면서 땅을 기는 것이 그의 외교술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원군이나 히데요시하고 차이가, 문재인은 1인자가 된 후 분명히 본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1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후에 세계 다른 나라 밑에서 기고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기고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기는 것이 좋은 그런 인간인가 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러고 있죠. 이것이 문재인의 외교술이다. 또 하나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바꾸면 바뀌는 것이다. 이런 아주 이상한, 요즘에는 발칙한 이런 말을 깜찍한 하고 아주 비슷하게 쓰고는 있는데, 원래 발칙하면은 목이 날아갑니다. 발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발칙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독재자의 사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바꾸면 된다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주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48년 건국 지워라. 그리고 1919년 건국으로 다시 써라.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과 국민들이 띄엄띄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거짓 정보를 한번 배우고 나면 지워버릴 수 없는데, 이렇게 문재인의 특징, 문재인의 외교술을 이야기한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째서 그렇게 문재인을 밉게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의 특징은 하나는 비굴하게 긴다. 또 하나는 독재자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오늘날 국제관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국제관계에도 어떤 법률이 있는 줄 아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데, 국제관계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법률은 내가 동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 법률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처벌한다. 그러면 각 국가가 줄을 서게 될 것이고 1등 주권과 2등 주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국제관계에는 법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예롭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게 되는 것이 국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서 서로를 움직이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존중 그리고 상호주의 이런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면 그 상대에 맞춰준다. 나에게 영향이 없는 한에서. 상대가 나를 웃으며 대하면 나도 상대를 웃으며 대한다. 상대가 나에게 찡그리면 나도 상대에게 찡그린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보고 찡그리는데 그 나라를 보고 웃으면 비굴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문재인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고 이 국제관계의 원칙이 바로 이 존중과 상호주의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잘 조합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의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사드 배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나서서 사드 철수해라 그럽니다. 아니 중국이 뭔데? 중국의 주권이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주권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국제관계의 원칙에 딱 들어맞는 행위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 과거는 고치면 된다 했기 때문에 고쳐라 하는 것이죠. 상호주의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화웨이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미국이 화웨이 축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문재인은 자존심이 없죠. 굴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존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5호 뉴스를 봤을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땅 이름 그거 중국 마음에 들게 고쳐라. 이런 강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문재인의 비굴한 성격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록 그것이 과거라 하더라도 그냥 고치면 된다 하는 그 문재인의 태도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해서 상호주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또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없는 문재인을 존중하는 것. 과거는 그냥 고치면 되는 이 독재자 기질. 그래서 과거를 고치면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주의. 일단은 이런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본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갓집 개신세인데 그런데 비까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앞에서는 물론 이것이 국제관계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자들이 욕먹지 않으면서 남을 놀려먹는, 부려먹는 그런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런 국가는 자주국가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오사카에서 2019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죠. 국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이는, 그래서 전부 37명이나 되는 그런 쟁쟁한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인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아마 그가 그렇게도 서러워하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변방의 저 끄트머리,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다들 문재인과 눈 마주치기를 꺼려하고 바로 옆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싫어서 미리 선물 줄게 잠깐 보자, 이런 식으로 며칠을 잡아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어떤 마음일까? 겨우 1박 2일 일정도 그렇게나 짧은데 수준 안 되는 애들은 없이 좀 지내면 안 될까?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G20에 가느냐 마느냐, 또 국내 언론에서는 그가 가면은 좋지 못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에게 최악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중국도 지금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진핑이 G20에 가지 않고 리커창을 대신 보낸다, 이 낌새를 알아챈, 혹은 또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 문재인이 자기도 안 가고 이낙연을 보낸다. 이렇게 됐을 때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한국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이겠죠. 실은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아부 떨면서 그를 따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나쁜 것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대사로가 있는 장하성이 나서서 1대1로, 안 그래도 바로 며칠 전에 이야기 나왔죠. 원벨트 원로드, 이거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선포를 해버리면 그것이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캄캄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을 때 문재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을 놓고 선택을 할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끝을 보자 하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양다리 작전은 이제 참 어렵다, 아주 현명하지 않고는 그것을 잘 이어갈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을 끊고 중국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길은 중국을 끊고 미국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끊어봤자 중국도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는, 그것이 요즘 시대이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끊고 미국과 하나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문재인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가장 원하는 선물을 주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또 이쪽에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죠. 최소한 받지는 않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진짜 담을 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게 된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 미국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것을 중국이 지금 얻어가려고 공산당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몰려왔다.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단지 경제가 아니고 경제안보라는 개념에서 인도태평양에 적극 참가를 해야 한다. 1대1로 인도태평양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계속 양다리를 걸치니까 거기에 다시 십자로 끌고 들어가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일단은 거대한 2개 중에는 인도태평양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 기회에 사드 3기 정도는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F-35 10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막 나왔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액수로 무기를 추가 구입하는 것, 강제로 떠밀려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이런 것 하는 게 어떠냐. 이왕 쓸 돈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제대로 성사가 될 것이다. 이 성사라는 의미는 한국에 오느냐, 오기로 한 것을 깨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덜 팰 거다. 이런 기대를 해도 좋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